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7번째 시간에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알고리즘인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정말 다양한데요. 이에 따라서 수행하는 시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이 시간에는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렬은 탐색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진 탐색은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탐색 알고리즘이었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데이터를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뭐 출석부 번호라든가 대학에 들어갈 때 받는 학번 또는 이제 전화번호부 같이 뭐 가나다라 순으로 이름을 정렬한다든가 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찾기 편하겠죠. 그래서 사전에도 마찬가지로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은 가나다라로 되어 있을 테고 영어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렬되어 있는 정렬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택 정렬인데요. 선택 정렬은 정렬되지 않은 자료들의 특정 기준값,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정하던가 또는 가장 큰 값을 가지고선 순차적으로 비교해서 교체합니다. 그래서 뭐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데 이게 내가 비교할 특정 기준값을 가장 작은 값으로 갖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겠고 또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저는 이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프로그램을 한번 C로 만들어 봐서 실행을 시켜 봤습니다. 여기 밑에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그 값을 현재 인덱스 값하고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가장 작은 값은 1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이 아이하고 가장 큰 값인 10하고 교환을 합니다. 그 다음 작은 값이 2입니다. 그래서 2하고 그 다음 큰 값인 9하고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2가 맨 앞에 왔죠. 그 다음 작은 값을 찾는데 그 다음 순서가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6하고 그 다음 큰 값인 8을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7은 여기에서 자기가 비교했던 값 중에서 이 아이가 가장 큰 값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값이니까 교환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가장 작은 값인 1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있던 가장 큰 값하고 비교해서 4가 제일 크니까 4하고 바꿉니다. 그 다음에 3은 비교했던 값들보다 제일 크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1이 나왔는데 1이 제일 작은 값이니까 2하고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렬이 쭉 이루어지게 되는 게 선택 정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 정렬로 도서관 책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스크래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책을 정리할 건데요. 책에 이렇게 도서관에 가면 그 책마다 고유 그 도서관에 입고된 그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대로 정리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그 선택 정렬 알고리즘 앞에 설명했던 거하고 비슷한데요. 좀 더 세부적인 절차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의 위치를 1로 하고 이것을 기준 위치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 위치가 항목의 개수, 전체 개수 빼기 1보다 크면 8단계로 가면은 8단계는 선택 정렬이 완료된 거죠. 그래서 기준 위치를 딱 정했는데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은 기준 위치가 제일 큰 거니까 정렬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A라는 변수에다가 A라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기준 위치 값을 임시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B 변수에는 기준 위치 값 더하기 1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B 변수에
비변수가 항목의 개수보다 크면은 7단계로 가고요. 7단계는 가서 봤더니 기준 위치부터 이후 항목 중에 가장 작은 항목의 위치가 A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기준 위치의 항목과 A 위치의 항목을 교환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 위치를 플러스 2하고 다시 2단계로 돌아와서 반복하게 되는 구조이죠. 그래서 4단계에서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럼 5단계에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크지 않으면 그러면 만약에 B 위치의 항목이 A 위치의 항목보다 작으면 A에다 B 값을 저장하고 기준 위치의 항목이 A 위치의 항목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기준 위치를 더하기 1 시키고 증가시키고 다시 2단계로 돌아가서 반복해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6단계로 가겠죠. 자, 그래서 B 플러스 1을 하고 4단계로 넘어가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4단계 비변수의 항목 개수보다 크면 7단계, 아니면 5단계에 있는 걸 수행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끝나면은 7단계로 또 이동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선택 정렬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C로자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거하고 같은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걸 글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글로 풀어놓으니까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도서관 책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될 건데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변수에서는 책의 권수, 그래서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몇 권을 정리할 거니? 그러니까 반납한 권수가 얼마나 돼? 라고 물어보고 제가 권수를 뭐 7권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러면은 제일 작은 값 3자리를 입력해 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111이라고 입력을 하고 나면은 제가 다 넣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111 다음에 나머지를 컴퓨터가 란수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첫 번째 제일 작은 제가 최소값을 하나 정해서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1이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탐색을 하겠죠. 그래서 리스트에 반납 목록, 내가 반납한 책 7권에 대한 것과 그 책 7권에 대한 인덱스 번호가 쫙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정렬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고 대답하기 블록을 가지고 와서 2번 물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싶은 책의 권수를 한번 물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간 책 중에 인덱스 번호가 제일 작은 거 3자리를 정하면은 그 다음부터 얘가 랜덤 수를 만들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스크래치 3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경도 선택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크기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줄게요. 이렇게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쓸 입력값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변수에 가셔서 탐색하고 정렬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알고리즘 설계에서도 기준이치라는 변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A라는 변수의 기준이치 값을 저장을 하고 또 뭐 B라는 변수에는 다른 값을 또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만들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 거는 여기 있는 주인공이 나한테 질문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정리할 책의 권수, 그러니까 반납한 책의 권수가 몇 개야? 라고 물었죠. 그래서 묻기 위해서 그 책의 권수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정리할 책의 권수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를 한번 먼저 또 만들게요. 그래서 반납하는 반납 리스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 정렬 리스트라고 이렇게 지울게요. 선택 정렬. 반납하는 거하고 정렬되는 걸 봐야 되니까 체크박스를 해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깃발을 클릭하면 초기화를 시켜야겠죠. 먼저 리스트의 값을 초기화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형태에 가서
이 아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책 정리를 도와줄 AI 로봇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물어야겠죠. 몇 권을 가지고 오셨나요? 라고. 몇 권을 정리하실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제가 대답을 해야겠죠. 그러면 제가 대답한 거는 어느 변수에 들어갈까요? 아까 정리할 책의 권수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줬었죠. 그래서 정리할 책의 권수에다가 대답 변수를 저장해 줍니다. 제가 대답한 걸. 알고리즘에서 이제 책의 번호를 하나 제일 처음 번째 번호를 정해주면은 나머지 번호를 얘가 난수로 쭉 만들어서 넣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정리될 책의 맨 앞자리 세 자리를 눌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정리될 책의 맨 앞자리 세 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나서 이제 이 아이를 또 새로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장에다가 책 번호라고 할까요? 변수에다가 변수의 책 번호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자, 대답을 다시 책 번호라는 데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답을 책번호로 하고 이제 이 책번호를 임의로 생성을 해줄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넣어주면 손이 아프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반복하기 데리고 오는데 제가 권수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권수, 정리할 책의 권수만큼 반복하기 하는데 뭘 반복해야 될까요? 항목에다가 추가해야 되겠죠. 반납 리스트에 대답을 추가하면은 똑같은 번호가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난수를 이용할 겁니다. 변수에 아까 제가 대답한 최초 번호가 여기 책 번호라는 데에 들어갔죠. 근데 제가 분명히 세 자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0이 넘지 않겠죠. 그래서 책 번호부터 1000까지의 난수를 정리할 책의 권수만큼 반복해서 추가해줘 이 리스트에. 그래서 반납 리스트에 책의 번호들이 쭉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막 난수로 막 들어가니까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로 쭉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들어간 거를 선택 정렬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다 반납에 이제 리스트에 다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요 AI 로봇이라고 하니까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번호 순서대로 정리를 시작합니다를 2초 동안 얘기를 하고요. 자, 반납의 길이,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길이만큼 길이가 0이 될 때까지 이제 여기 반납에서 다 없어질 때까지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뭐뭐까지 반복하기를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연산에 가서 비교 연산문 반납의 길이가 0이 될 때까지 반복해 라고 할 거예요. 뭘 반복할까요?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최소 위치 값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선택 정렬을 하기 위해서 정렬하기 위해서 반복을 해야겠죠. 알고리즘 생각했을 때 변수가 이것저것 많았는데 변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씩 만들어 갈게요. 일단 탐색을 해야 되는 거를 1로 정해 놓을게요. 첫 번째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변수에 탐색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또 변수 만들기에 그래서 최소값의 위치, 최소값이 있는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번호에 최소값이 있겠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든 최소값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최소값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라는 변수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변수를 추가를 하고요. 탐색과 최소값의 위치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최소값 인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변수들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 변수들의 값을 또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탐색 변수는 1로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의 위치는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최소값의 위치는
최소값의 위치는 1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탐색이 1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탐색으로 정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계속 비교해서 최소값이 내 앞에 거하고 최소값, 내 앞에 거하고 최소값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탐색에다가 저장하고 탐색을 증가시키면서 정렬을 시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최소값이라는 변수에다가 반납 리스트의 몇 번째 항목? 탐색 번째 항목이에요. 그래서 반납 리스트의 탐색 번째 항목이 최소값이다 라고 하면은 그걸 최소값에다 넣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처음에 기준값을 잡아놓고 이걸 탐색 1로 해놓고 그 기준값을 최소값의 위치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최소값을 여기 반납 리스트에 탐색 번째 그러니까 1번이겠죠. 지금 여기가 숫자적으로 한 번 실행이 됐으면은 그럼 이제 여기에서 탐색이 이제 이루어져야겠죠. 내 앞에 거나 뒤에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기준값이 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오름차순으로 정할 거니까. 그래서 1번이니까 앞에서부터 비교를 하게 나가겠죠. 자, 그래서 뭐뭐까지 반복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뭐하고 비교를 하냐. 자, 탐색이 반납 리스트의 길이가 될 때까지, 반납 리스트의 길이하고 똑같을 때까지. 그렇다면 뭐예요? 탐색이 1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뭐는 뭐뭐랑 같다 데리고 오시고, 자, 탐색이 반납 리스트의 길이가 될 때까지. 그러면은 탐색 변수의 값이 반납 리스트의 길이 값이 되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탐색을 1만큼씩 증가시켜 줘야겠죠. 그래야지 언젠가는 이게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탐색 값이 반납 길이 값하고 같아져야지 이 반복문을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증가를 먼저 시켜주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해서 교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나옵니다. 만약 뭐뭐라면이 이제 요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는이 들어갈 거예요. 또는이라는 논리 연산이 들어갈 건데요.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 자, 반납 리스트의 탐색 번째 항목이랑 최소값이 크니 작니를 비교를 해야 되고 또는 반납 리스트의 탐색 번째 항목이 최소값이랑 같니라는 걸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같니 하나 넣어주고 크다 작다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랬죠? 반납 리스트의 탐색 번째 항목이라고 그랬죠? 탐색 번째 항목이 뭐보다 작다면 최소값, 현재 최소값보다 작다면이죠. 현재 최소값보다 작다면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는 반납 리스트의 탐색 번째 복사하면 되겠네요. 반납 리스트의 탐색 번째 항목이 뭐하고 같다면 최소값이랑 같다면 뭘 해야 될까요? 교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최소값을 이 지금 현재 탐색 번째 반납 리스트의 항목으로 정해야겠죠. 그래서 뭐뭐를 정하기 데리고 와서 최소값을 탐색 번째 항목으로 정하기. 여기 있는데 제가 또 갖고 왔네요. 복사하기 해서 요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탐색 번째 항목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최소값의 위치도 바꿔야겠죠. 뭘로 바꿔야 돼요? 다시 최소값의 위치는 다시 변했으니까 탐색으로 현재 탐색 번호로 정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요게 빠져나왔으면 다 했으면은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최소값 위치 번째 항목을 반납해서 삭제해야겠죠. 여기 이 리스트에서 삭제해야겠죠. 왜요?
정렬이 됐으니까. 그래서 뭐뭐를 뭐뭐에서 삭제하기라는 게 있어요. 얘를 데리고 와서 최소값 위치 번째 항목을 반납해서 삭제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디에다 넣어줘야 될까요? 선택 정렬에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추가하기 무엇 무엇을 어디에 추가하기라는 게 있죠. 최소값을 어디에다가 선택 정렬에다가 추가하기. 자, 이렇게 하고선 이게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 이렇게 막 쫙 쌓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 눈으로 좀 잘 보기 위해서 제어하기를 한번 넣어줄게요. 1초는 좀 기니까 0.5초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효과음을 한번 넣을게요. 정리하고 있는 동안 다 끝났으면. 그래서 소리 블럭에 가서 보면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소리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소리 추가. 컴퓨터 알람 소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리를 하고 나면은 컴퓨터 알람 소리를 한 번씩 끝까지 재생하게 한번 하고 나서요. 재생이 끝났다, 정리가 끝났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알려줄 거예요. 정리가 끝났습니다. 2초 동안 이렇게 말하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뭐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변수들이 있는데요. 지저분하니까 체크박스를 이렇게 지울게요. 혹시 저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값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변수를 그대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의 위치랑 탐색의 변수를 한번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깃발을 클릭하고 얘가 이야기하죠. 몇 건을 정리하실 건가요? 7건이라고 넣을게요. 정리할 책의 맨 앞자리 세 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네, 제가 123이라고 넣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얘가 랜덤 숫자를 넣고 지금 네, 정리가 끝났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번호가 입력이 되고요. 막 이렇게 휙 지나가갖고 잘 됐는지 확인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랜덤 숫자로 이렇게 책 번호부터 턴 사이에 난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0.5라고 0.5초 기다리면서 하나씩 추가해줘. 내가 최소값이 뭔지 못 봤으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줄게요. 그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얘가 몇 건을 정리하실 건가요? 좀 작게 5건 할게요. 정리될 책의 맨 앞자리에서 111이라고 넣어줘 봅시다. 그럼 111이 최소값이 아니고요. 111부터 1000 사이의 난수이니까 얘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준 그 난수에서 제일 작은 값이 419였고 466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많게 해주면은 더 많이 넣겠죠. 그래서 또 비워주고 또 몇 건을 정리하실 건가요? 그래서 8건 이렇게 하고선 번호 여기에 이제 100번이라고 넣어줘 봅시다.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제일 지금 막 번호가 뒤죽박죽인데 여기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정렬을 스크래치로 한번 구현을 해 봤고요. 다음번에는 더블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